뭐 개포동 얘기 보셨습니까? 기사 뭐 3억 뚝뚝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 그래요? 뭐 되게 아무튼 지금 아, 그래요?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에요. 네, 기사 네, 기사도. 논조도.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오르는 데는 오르고 떨어지는 데 떨어지는 건데 지금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네. 거래나 이런 게 그 우리 재작년 연말 그때 왜 바닥 제가 바닥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때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편이잖아요. 네. 그럼 어찌 됐건. 근데 그 와중에 뭐 급하신 분들 뭐 금매로 좀 던지신 분들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기사에 이런 게 일비하진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올 상반기 중 그 한 3월 말쯤부터 왜 GTS-A가 개통이 되면 실제로 개통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게 실제 동탄에서 이제 삼성역까지 실제로 이제 운행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는 게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막 뉴스나 언론이나 카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얘기가 많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조금 부동산도 조금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당장 뭐 집값이 오른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전세값부터 먼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보니까 삼성역까지 18분, 20분이면 가니까 네. 뭐 통탄에서 내가 전세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안 그래도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받쳐주고 올라줄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매매가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올 상반기 3월 말쯤부터 좀 집값이 서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무순위 청약 나온다라는 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DHA 퍼스트 아이파크가 이렇게 보일단지예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네. 아파트고,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최근 아니고 한 몇 달 전에 사전 점검 갔다 온 지역인데 네. 굉장히 잘 지었고 했는데 이게 계약세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보류지는 뭐냐면 이제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물건인 거고 이거는 이제 분양인데 어떤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분양을 튀어나온 건데 이거는 분양가로만 팔 수밖에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보류지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류지는 시행사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가격을 채정해서 팔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그거 시행사 물건이니까 보류지는. 근데 이거는 이제 분양에서 이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청약을 넣으면은 이제 당첨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 가구인데 물론 이제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로또보다는 낮을 거다. 로또 당첨 확률보다는 낮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갖고 왔고 네.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전용 59가 13억 2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싼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 23억 4억 정도 원래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59가 최근에 거래가 이것도 좀 싸게 거래된 건데 22억에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거를 13억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거의 한 10억 정도 차익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이건 13억에 만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전세값만 하더라도 거의 이 정도 금액에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 실거주 의무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참고할 만하고 132 같은 경우도 22억 6천인데 이것도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8억에서 거의 40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조건 이제 하셔도 괜찮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건 청약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청약통장 없이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고 보시고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하는 이유가, 아니, 저는 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너무 경쟁이 높다 보니까 안 하는데, 전 요거는 한번 해볼 만한 거, 저도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 근처여서, 한번 해볼 요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도 될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이게 높진 않아서 막 제가 막 이런 걸 막 관심 있게 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 왜냐면은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셔서, 이거 방송 보시고 한번 해봤는데 당첨되셨다. 그러면은, 우리 후레니 TV한테 한번 슈퍼챗 한번 멋지게 한번 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장난만 농담 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거 되려면 전생에 나라를 그럼요. 네. 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상담하신 분이 개포 4단지가 당첨되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프레지던스. 근데 그래서 그분도 시세 차이만 거의 한 15억 정도만 보신 거야. 그 한 번에 당첨으로. 한 번에. 네네, 한 번 당첨으로.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경쟁률도 꽤 크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막 구세청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막 조사가 되게 많이 나왔었대요. 한번 털어보자. 네. 뭐 근데 이런 이제 다행히 이제 뭐 없으니까 이제 다 해서 했고 그분은 이제 거기 이제 전세 놓고 이제 갖고 계셨던 분을 실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전생에 나라를 구하실 것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덕을 많이 쌓지 않았을까? 덕을? 그래서 실제로 덕을 많이 쌓나 했는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실제로 보니까 뭐 그냥 자기도 놀랬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게 청약도 그때 그게 아마 처음이었대요.
운 좋게 그 넣었는데 그냥 딱 돼가지고 직업은 교사셨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되게 잘 해줬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게 오늘 아마 발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예. 그래서 이게 그 합의가 3년 유예돼서 이게 아마 이제 둔촌주공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둔촌주공은 좀 말했던 게 이게 사실은 이게 다 기존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이게 다 해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둔촌주공은 옛날 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조정지역 해제가 다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조정지역이었던 서울 지역을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도. 근데 지금은 다 해제가 됐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둔촌주공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해제가 다 됐는데 그 사이에 그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3년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년 유예가 되면 실거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죠. 왜냐면 이분들은 내가 입주 안 하고 전세 놓으려고 했는데 실입주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되게 좀 난감했을 텐데 일단은 뭐 3년 동안이니까 일단 전세 놓고 근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하면 이게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2년 하고 본인들이 이제 들어와야겠죠. 3년이면 아니면 이제 3년까지 채우고 본인들이 들어온다거나. 근데 이제 한편은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둔촌주공 같은 경우 실거주를 못 채우면 이제 급매물이 많이 나올 거를 대기하는 수요들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이거 대기하면 어떻겠냐고. 아니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악영향이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왜냐면은 둔촌주공 실거주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 급매물이 나왔을 때 튀어나올게. 그렇죠.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조금 이제 이걸 발표해서 조금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요거는 빨리 해결이 돼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나마 이게 뭐 좀 반쪽짜리이긴 해요. 왜냐면은 3년으로 좀 이렇게 기간을 한정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어쨌든 숨통을 좀 트인다는 취지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여러모로 둔촌주공은 참 복받은. 네, 어찌됐건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제 잘 가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풀릴 거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너무 이게 너무 그 규제의 어떤 피해에 너무 크게 받는 그런 단지였기 때문에 전 좀 푸는 게 맞다고 좀 판단했었는데 이번에 좀 풀려서 어느 정도 풀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곡 생수기인데 이것도 같은 경우에 지금 마피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많이 있고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대출이 여기가 원래 70~80% 정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한 20%밖에 안 나온다. 네, 그래서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수금 많이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하셨던 분들 또 얼마 전에 전화 상담하셨던 분 중에 또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여쭤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좀 처분하신 게 맞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규제가 오피스텔처럼 좀 완화가 좀 되면 좋은데 요거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제 이거 하셨던 분들은 이제 자금에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빨리 털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요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사전에 하는 게 중요한데, 아예 안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셨던 분들은 좀 난감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생수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기사들도 좀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것도 뭐 둔촌주공처럼 좀 규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근데 이제 그것만 너무 기다리기에는 이제 너무 좀 이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손절을 하는 쪽으로 빨리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런 건 진짜 손절도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난감하죠, 뭐. 이건 뭐 약간 부동산의 파생 상품의 그렇죠. 느낌이라서 이건 맞아요. 뭐 손절도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대출도 막 안 나온다고 하니까 진퇴양난이긴 하고 분양가도 워낙 비쌌어요 이때. 진짜 비쌌어요. 네, 비쌌는데도 근데 여기도 초반에는 피가 좀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차라리 파셨으면 좋았는데. 최근에 이거 좀 손해보고 파신 분들도 상담받으러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어찌됐건 팔았어요, 결국. 생수를 팔았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수기 막 이렇게 올랐을 때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마음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억 정도 피가 붙었었대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팔려고 했는데, 또 막상 팔려니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심리가. 조금만 더. 그쵸. 예. 그게 뭐 3억, 4억 갈 걸로 또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못 팔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팔았어야 되는 게 맞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렇게 약간 좀, 파생상품 위주,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아파트가 정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정석 투자는 아니잖아요. 이런 상품들이.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진짜 치고 빠지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가급적 초보자일수록 이런 거는 안 하신 게 맞다.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앞으로 이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에이 하고 그냥 네. 치웠다고 정리됐다고 네, 네. 치워버리지 마시고 또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네, 이런 네. 거는 좀 오답 노트에다가 좀 정리를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잘 네.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네. 복귀할 때 그렇죠,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59제곱미터가 새로운 국민평형인데 이게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사실일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이런 비슷한 맥락 얘기를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워낙 비싸니까 59제곱미터도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대형 평수가 이제 유행할 거다. 소형 평수는 인기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서울은 워낙 분양가가 비싸니까 이제 이런 소형 평형도 저는 인기가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60제곱미터 이하가 굉장히 비중도 높고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 뉴스거든요. 근데 다만 지방은 또 얘기가 달라요. 지방은 59제곱미터가 이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방은. 왜냐면은 거기는 분양가 자체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분양가 자체가 별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큰 평수를 많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그게 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방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청약을 노린다고 하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률 자체는 59제곱미터 이하가 경쟁률이 낮으니까 지방은 청약을 59제곱미터 작은 거 하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방은 85초과가 더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경쟁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발상으로 우리가 그 좀 작은 평수 할 거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경쟁률이 높지만 지방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으로 갈 거면 그런 거. 근데 사실 59제곱미터 이하도 계속 큰 평수랑 그 가격이 계속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분명 어느 순간이 되면 따라오거든요. 분명히 따라오니까 요 오는 거를 착안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59제곱미터를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저평가될 때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네. 지방 이코르 84초과를 네네. 해야 된다. 그렇죠. 84 이상을 네.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약간 그게 법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룰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렇죠. 야, 그래도 지방이면 네네. 84 이상은 해야 되는 거 그쵸. 아니냐? 예. 오프가 되겠냐? 수요가 그렇죠. 있겠냐? 이제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예. 느낌이라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84나 이게 큰 평수가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59제곱미터 이하가 저평가되는 구간에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3억에 분양받는데 이게 큰 평수가 4, 5억이 되면은 이게 그 상대적으로 싼 거잖아요. 그럼 이게 분명히 그 수요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그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소형 평형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청약통장도 훨씬 더 당첨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80 초과 84 뭐 100이 뭐 초과해서 했는데 당첨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작은 거에서 당첨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59가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역발상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고 최근에 또 49제곱미터도 뭐 방세개 화장실 2개 이런 게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59, 뭐 49 평면도가 굉장히 잘 나왔죠. 대신에 좀 작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최근에는 조금 이제 왜냐하면 설계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오히려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경쟁률이 적으니까. 그래서 둔촌주공도 이렇게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도 그 피가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쨌든 당첨되신 분들은 돈을 버신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당첨 확률을 높여서 투자 쪽으로 갈 거냐 이제 실수요로 갈 거냐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작은 평수도 투자 쪽으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시로 나온 게 메이플저이네요. 아 그래요? 네. 사구가. 네. 그래서 워낙 이게 잘 돼 있어서 앞으로 근데 이런 초소형 아파트, 초소형 그 평명도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앞으로 내 전략을 어떻게 짤지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전략을 짤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초소형이 네. 나오면 이 경쟁 상품이 이제 팡팡 떠오르는 것들을 네네, 오피나 있을 수 있고 한데 맞아요. 그런 오피나 것들과의 약간 영향이 네네. 또 있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오피스텔 같은 좀 정말 질문하셨는데 오피스텔이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초소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 초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피스텔이 만약 주택수에서 배제가 된다. 그러면 이게 또 경합이 되는 거죠. 아파트랑 이 초소형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뭐 그때 되면 또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초소형 아파트가 메리트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수요는 몰리겠지만 이런 초소형 아파트들은 인기가 오피스텔 대체제가 생기는 거니까 인기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트렌드를 바꿔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죠. 계속 바뀝니다. 이게 부동산이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근데 아직은 오피스 대리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경합이 될 일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네네.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스트레스 DSR 저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모집 공고가 끝난 단지들은 스트레스 DSR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출 한도가 이제 쪼그라드는데 그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거 대출 한도가 쪼그라들었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요거는 한번 요 기사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근데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계약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계약을 맺었다면 스트레스 대학생이 적용하지 않고요. 아파트 분양 동안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한 2년 전에 나서 지금 입주한 물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스트레스 디아스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기존의 분양권 전매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입주하시려고 하는데 잔금 받으셔야 되는데 스트레스 DSR 때문에 빨리 잔금을 치러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의원 정원 확대에 전국 멤버들 들서 전세 시장 움직이다 이거는 뭐냐면 요새 강남이 요번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지금 의사분들이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전세가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의대 정원, 이게 저도 사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파업을 하시고 하는지 정부에서 뭐 갈등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또 파업하는 그만 또 이유가 있겠죠. 또 이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지방 학군지 같은 경우는 전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왜냐면 의대 가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지역 인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이나 이런 것도 좀 전세 가격이 좀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학군 문제도 있고 지금 물량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2+2 됐는데 기존에 저렴했으니까 그게 갑자기 한꺼번에 올라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향후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측면에서 트렌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전세 가격은 그러니까 역전세는 지금 이제 좀 나오기가 힘들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트렌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사도 좀 갖고 왔습니다. 강남에 계신 학부모로서 네네. 의대 열풍이 진짜 체감이 되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 안 보낼 거예요. 갈 수 있지만. 아예 간다고 해도 전 말릴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씀인데 물론 이제 저희 애들이 갈 신경을 안 돼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모르죠. 뭐 아직 어리니까 모르죠. 근데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대가 6년 거의 8년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거의 10년 넘게 뭐 10년도 공부. 그 기간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졸업해서 또 본인 시간이 없어. 굉장히 바빠요, 다. 보면은 굉장히 바쁘고 그다음에 외과 의사분들도 힘들고 돈도 못 버는 것도 물론 이제 사명감 때문에 하신 분들 괜찮고 하지만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뭐 피부과 의사분들도 정형외과 뭐 이렇게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근데 본인들 보니까 의사분들은 정작 본인들 시간이 없어요. 뭐 삶을 즐길 시간도 없고 그냥 계속 일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의사 부인, 의사 남편이 좋은 거지. 정작 본인들은 의사 아빠 의사 아빠가 좋은 거야? 자식만 좋은 거죠. 자식만. 그러니까 본인 엄청 바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좀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초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애들이 막 이렇게 고생하는 걸 원치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공부하고 하면은 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고생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한다고 해도 그냥 뭐 본인이 원해서 한다고 하면 가라고 할 텐데 저는 막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저는 다른 거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빵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런 거 그다음에 커피 내리는 거라든가 맛있게 내리는 원두 찾는 방법.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저희 가게에서 일일 자보드 경험을 해봤어요. 하루. 근데 너무 재밌다고. 자기는 공부 안 하고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며칠만 더 해봐라. 힘들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적성에 맞더라고. 그러면서 그거 한번 해보고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애들이
돈도 돈이지만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바쁘지만 저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적으로 여유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나름.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바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 10시, 11시까지 막 일하시고. 이것도 잠깐이 잠깐. 잠깐. 뭐 8시 갔다 10시에 있는 거고 잠깐이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외적인 얘기지만. 강남 학부모 일반적인 강남 학부모들의 생각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거기 강남 갔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환경을 좀 조성해주고 싶었어요. 환경, 좋은 환경, 그다음에 좋은 친구들. 근데 친구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뭐 할아버지가 뭐 옛날 장관 출신이라든가 아버지가 무슨 박사라든가 다들 다 유명한 그런 자제분들이 모이잖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게 원래부터 잘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또 성공해서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강남이 그런 게 학군이고 애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착해요. 또 의외로 굉장히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굉장히 착하고 더 순수해요. 대치동 아이들이. 저 중학교 때 거기 제가 말죽거리라고 했잖아요. 대전에. 뭐 맨날 애들이 콜라텍 갔다 온 얘기하고 뭐 여자 만난 얘기하고 있고 뭐 그 화장실은 다 너구리 굴이에요. 다 담배 피우고 있어. 숨을 참고 들어가야 돼. 소변을 누러 가려면 다 그 뒤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환경 좋죠. 그런 환경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애들이 이제 커서 또 이제 친구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또 성공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했지 뭐 의대를 보내려고 뭐 강남에 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굳이 뭐 이렇게 가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2%짜리 청년들 집사라고 2030 주택드림 출시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DSR 규제를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0들에게 이제 대출이 나오니까 집을 사라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청약저축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연계해서 기존의 청약저축도 이거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저 2.2%로 분양가의 80%까지 8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게 이제 방금 기사 보니까 이게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그러면 요 기사를 읽고 이제 내가 이제 소득 증빙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DSR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대출이 열리 있기 때문에 이런 문거를 잘 활용하셔서 또 내 집 마련하시면 어떨까. 근데 다만 이런 거는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0억.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수도권에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중소형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수혜를 입을 전망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예. 신생아 특공도 신설되고 신혼부부 특별 공고도 2회 청약, 그러니까 이거 특공이 한 1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편 와이프에서 2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니까 자꾸 이제 청년들한테 집을 사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대출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청년층한테 만 44세 이하한테 집값의 80%를 대출받게 하는 이 정책이 맞냐 이게 지금 현 뭐 PIR 얘기하면서 주택 구입 부담지수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헤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6억 원 이하라고 하면은 연봉 5천, 6천 정도는 그래도 평균 정도 될까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억이라고 하면 한 4천에서 5천은 받지 않나요, 요새? 그 정도는 뭐 받지 않습니까? 연봉 5천. 그러면 그게 PIR 10이거든요, 10. 그럼 10 정도 되면 사실 그렇게 집값이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청년들이 처음부터 강남 아파트를 입성하기는 사실 힘들고 사실 그런 나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들이 뭐 맨하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근데 우리가 그 5억짜리 아파트도 있지만 잘 찾아보면 3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2억짜리 아파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연봉 5천이라 하더라도 2억 4천짜리 아파트는 PIR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이렇게 집값이 싼 나라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데를 왜 사지 말라고 하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PIR 오면은 무조건 사야죠.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그러면 외지에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파트에도 다 이마트, 스타벅스 다 있는 거예요. 삶이 다 편한 데 있어요. 근데 단지 가격만
2억대 4억, 2억대 3억대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기 나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기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싼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거랑 강남 아파트에 사는 거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진짜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막 그 완전 서민과 부자,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비슷해요. 그냥 누릴 거 다 누리잖아요. 스타벅스 뭐 이런 거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빈부격차가 크다? 저는 그것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강남. 네. 친구들 부모가 너무 빵빵해서 애들이 기죽을 것 같아요. 아, 예. 안 그래도 저희 그 애들도 이제 얘기하면은 뭐 아버지가 무슨 로펌의 뭐 대표 예, 변호사라든지. 예, 되게 많아요. 다양해요. 그래서 야, 너네 아버지는 뭐해?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냥 부동산 한다 그래. 그러면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아버지는 업자래. 근데 많으니까 부동산 한다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 좋은 말, 야 작가라 그래 작가. 작가. 난 작가잖아요. 저도 책 4권이나 썼으니까. 서울 수도권의 시장 네. 분위기 현장에 또 계시니까요. 네네네. 거래되는 것도 지금 보고 계시고. 네네네.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거래가 막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 거래가 이제 꾸준히는 돼요. 꾸준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 좀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밝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밝은 뉴스들이 아마 3월 말에 GTS-A가 개통이 되면 실제 타보고 이제 후기들이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GTS가 왜냐면 그 전에 없었으니까 이런 게. 네. 근데 없었으니까 근데 막상 타보니까 좋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GTS가 동탄 삼성역 구간도 있지만 또 운정부터 있고 GTS A, B, C, D, E, F 있잖아요. 그리고 또 GTS C 같은 경우는 착공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뉴스들이 이제 좀 파장이 있으면서 이제 수도권 시대가 계속 열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게 보세요. 지금 금리도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더 여기서 보합이거나 내려갈 여지가 있는 거고 일단 금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주식도 요새 주가도 요새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진정세로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경기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나쁜 시그널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값이 뭐 여기서 더 떨어진다거나 뭐 갑자기 폭락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 GTX 얘기가 잠깐 나와서 네. 잠깐만 좀 딴 길로 세면 이게 GTX가 뚫리는 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요? 그러니까 GTX가 뚫리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범수도권, 네. 이제 준수도권이라고도 표현을 네네. 하시죠. 이제 네. 그런 준수도권의 GTX 예정지들을 좀 공략을 해라라는 이야기들도 한쪽엔 있고요. 그다음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아니다. GTX는 일시적인 호재일 뿐이고 집주 근접으로 최대한 핵심지로 들어가야 된다. 최대한 더 핵심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쵸. 의견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돈이 많으면 핵심지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돈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레버리지 41억님. 네, 그런 분들 계시죠. 양조큰댕. 이제 그런 분들은 돈을 이제 해서 핵심지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분들은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내가 돈 5천만 원 있는데 핵심지로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GTS가 연결이 되는 천안이나 아니면 GTS가 이제 B로 연결이 되는 춘천이나 이런 데 찾아야죠. 이런 데 찾아서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정에 다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조언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현금 한 30억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당연히 핵심지 오셔야죠. 그렇게 한 번에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30억짜리 아파트 사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방에 끝내고 싶으면 압구정. 그러면 되죠. 압구정도 좀, 그렇죠. 가능하죠. 30억이면. 30억이면 가능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집이 없었는데 사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이제 갈아타기나? 저는 정말 다양해요, 진짜. 그러니까 압구정동 살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려고 사시는 분도 오시고, 이제 뭐 진짜 20, 30대도 오시고 정말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저처럼 넓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어떤 투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뭐 무주택자로 치우쳐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럼요. 저는 진짜 뭐 그다음에 다주택자 여러 개 벌리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또 나이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지금 실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이제 상담 회원분들이 다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남자 여자 비율도 거의 한 6대4 정도, 여자분이 아니다 한 7대3 정도 되겠다. 여자분이 한 7, 남자분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왜 여자가 많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 남한테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길 같은 거 물어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근데 찾지. 네, 좀 시간이 걸려도.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그래도 물어보고 좀 더 사고가 열려 있으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누구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자 구독자 수를 보면 남자분들이 70%예요, 오히려. 여자분들은 30%고. 아, 그래요? 네, 네. 보니까. 의외다. 의외죠. 되게 의외다. 근데 남자분은 더 많이 봐요. 근데 많이 보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담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그죠. 대표님 한 8대2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여자 8, 남자 2. 남자분이 더 많아요. 되게 의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도 통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목동 빌라녀 등판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목동 빌라에 살고 있는 목동댁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저도 처음 뵙는 거고요. 방금 네. 한 1시간 반 전에 같이 식사 같이 했어요. 이제 그게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이고 저도 처음 봬요. 그리고 지금 사전 질문은 저한테 공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 얘기하실 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올지 저도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네요. 저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네. 근데 저는 근데 뭐 강의를 들어보거나 이런 네. 거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책만 지금 한 부동산 관련 책만 20권 정도 읽은 상태고 네. 그중에 제일 감명 깊게 먹는 게 뭐예요? 최근에 읽은 네. 선생님 책이고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아니, 편하신 대로 그냥. 그냥 오빠라고 해도. 네,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직접 가보거나 뭐 임장을 해보거나 네. 이런 적은 아예 없지만 네. 어쨌든 제가 책에서 많이들 말하기를 그 지역끼리 비교를 해서 저평가 지역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던데 네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이미 그 지역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그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왜 서로 다른 가격대 지역을 비교를 해야만 하는지 예.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걸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시기적으로 가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분양가가 4억이었었어요. 네. 4억. 네. 근데 그 당시에 2014년도 14년도에 판교는 8억 정도였어요. 34평이. 네. 판교. 네. 근데 이제 인근 지역인 마곡과 그 주변에 그 화곡 그 강서구 쪽 그 아파트를 보면은 거의 4억대 아파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명산파크 이런 게 한 4억, 3, 4억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마곡지구는 저평가가 아닌 거예요.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랑 봤을 때. 근데 판교랑 비교했을 때는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유사 지역. 그러니까 왜 유사 지역? 왜냐면 왜 유사 지역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판교랑 마곡이 예, 유사 지역이라고. 왜냐면은 판교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 그러니까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마곡도 회사들이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마곡이 판교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비교를 했었던 거고, 제가 이제 마곡을 그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던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마곡이 판교만큼은 아니더라도 판교의 7, 80%는 가는 게 맞다. 80%. 그럼 8억에 80%면 6억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억에 분양을 했으니까 한 2억 정도는 안전 마진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마곡과 판교가 거의 비슷해요. 판교가 약간 우세한 면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근 지역으로만 보면은 이게 저평가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사 지역, 비슷한 지역고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판교가 될 지역과 이제 지금 판교를 봤을 때 마곡은 미래 판교가 될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4억대가 굉장히 싸게 느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에 갭 메우기 시차 네. 간격이다.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그렇죠. 의견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시간차 공격 맞아요. 그렇죠. 판교나 마곡은 그래도 일자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 일자리가 좀 없고 뭔가 자족 기능이 없는 지역들은 실거주 수요나 네. 뭐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하는 여력이 약하기만 한 건지. 네네.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게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위례 신도시나 미사 강변 도시를 보면 거기에 막 기업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동탄이라든가 광교라든가 이런 지역보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도 일자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LG 디스플레이란 그런 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 LG 디스플레이도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일자리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위례나 미사는 오르면 안 되는 지역인 네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궁금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나 미사가 오른 이유는 일단 가격이 저렴했고 분양가 자체가 그나마 좀 저렴했었던 거고 저렴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면은 그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지만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이제 유입이 쉽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가 이제 자주 도시 기능이 없다 할지라도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많은 도시로 연결이 가능한 지역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투자 가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투자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기했거든요. 일자리도 없는 이런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위례나 미사라든가 또 이런 데가 보다 오히려 동탄이나 광교라든가 일자리 많은 지역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강남 접근성과 그다음에 얼마나 살기 좋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일자리가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그것만 보고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부동산이 종합 예술이라는 게, 종합 학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게 또 지표상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또 남들이 볼 때는 좀 성의 없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약간 좀 두 갈래의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직관을 중시하는 쪽과 약간 데이터? 완전 데이터로만 해보는 그런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미래측은 그 데이터로는 할 수 없어요. 미래측은 왜냐면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직관적으로 하는 거지 그 데이터만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백밀러 보고 투자한다는 표현이 맞는 게 계속 과거 데이터만 보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로 뭐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많은 스타 유튜버 분들은 또 데이터도 안 보고 어떻게 직관으로 감으로 투자하냐고 말해요. 근데 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그 결론만 도출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제가 데이터나 과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예전에 했던 영상들 보면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실제로 보면은.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이제 단순화시켜서 대답하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목동땡님, 그냥 내 돈으로 융자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중 조금이라도 재건축될 수 있는 아파트 고르셔서 지역은 몇 개의 후보지를 골라서 그 중에 마음 가는 곳 골라서 매수하세요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사실은. 책 20권 이상 보셨는데 또 좀 헷갈렸던 부분? 좀 의견이 갈려서 좀 내 판단이 아리까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앞바퀴를 정말 열심히 오로지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고정 수입이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말 투자라는 것에 발을 들여서 그러니까 혹시 또 뭐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그냥 오히려 지금의 현업에 더 집중해서 좀 더 좀 튼튼하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단단하게 돈을 더 모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고민인데 그러니까 책에서도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진짜 고정적인 수입이 좀 생기는 거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빈볼 앞바퀴처럼 막 키울 거냐 키워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이제 따릉이처럼 양쪽 바퀴를 같이 키워나가는 게 맞냐.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괜찮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잘 발굴해서 기존 앞바퀴 굴리면서 투자를 조금씩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 금액은 혹시 그러면 정말 진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모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 근데 최근에 어떤 지역은 실제로 그 대출을 받고 월세를 세팅했는데 돈이 오히려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예 안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그 돈을 말하는 그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쵸. 거는 초반에 들어가야 되는 한 2, 3천 정도는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한 5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5천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5평 아파트 중에 2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새 아파트들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 또 아까 한 2억 4천짜리 아파트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3억짜리 아파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출을 받으면, 전세를 놓거나 대출을 받으면 다 5억 천 내외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 세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25평 새 아파트인데 1억 8천이면 전 굉장히 싸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그 건축비나 공사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가격으로 앞으로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에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하세요? 왜 첫 투자 하시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약간 그런. 근데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 대출 이자를 못 낼 거에 걱정이 제일 크죠. 제가 그 고정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다 보니. 그래서 월세를 세팅하는 게 좋을지, 갭으로 전세를 놔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전세로 이제 갭으로 맞추면은 이제 전세가 매매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 나중에 2년 있다가 역전세가 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근데 지금 역전세가 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부담이 되면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요번에 DSR 적용 안 되는 대출, 청년 대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대출을 풀로 받고 월세로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세 보증금 해봤자 500이나 1000이니까 이게 역전세 날 일은 없고 대출은 2년 있다가 또 연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출 이자만 잘 갚으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또 너무 그 매매가 전세가 차이를 적게 해서 역전세 났을 때 고생하신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대출 받아 활용해서 요번에 그 또 청년 대출 그게 또 시기적으로 되게 적절하니까 그 대출 활용해서 먼저 잔금 치르고 월세 세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크게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한번 사놓고 이게 돈이 또 되면은 또 1년 있다 이거 더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주택이 되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번째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고 이것도 비과세 되는 거니까 그렇게 두 채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 아까 그 두 번째 얘기했던 지역하고 세 번째 얘기했던 지역이 조금 타이밍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거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빨리 빠르고 수익이 그렇죠, 조금 더 그렇죠. 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조금 더 그렇죠.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이때도 좀 약간 그렇죠. 타이밍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좀 가고 싶으면 이제 사람이 이제 처음이니까 좀 조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가고 싶으면 아까 그 빨리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차피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만들 거니까 두 번째 주택을 차라리 늦게 가는 거를 그렇게 두 개로 만들어 1년 있다가 한 정도 보았다가. 근데 아마 지금 가격보다는 좀 올라 있을 거예요. 1년 이후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전 평택 지제를 좀 첫 투자로 해볼까 생각했었었는데 그 옆에 오산이라는 또 지역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네. 근데 비슷한 지역, 정말 권역도 비슷하고 뭔가 가격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지역들도 나중에는 뭐 서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차이가 나긴 나는지 아니면 뭐 지금 보시기에는 어떤 걸 더 추천을 하실지. 당연히 평택 지제죠. 왜냐하면 오산 쪽보다는 평택 지제가 이제 GTS A씨가 이제 연결이 된 게 최근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쪽에 또 오산 쪽은 이제 구도심이 많고 평택 지제는 좀 신도시 위주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제 대신에 이제 가격 차이가 또 좀 가격 차이를 좀 봐야 돼요. 가격 차이가 뭐 비슷하거나 뭐 하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평택 지제가 저는 조금 더 우선 순위를 주고 싶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목동 빌라노님에게 노도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가격대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노도강 좀 어떻게 보세요? 노도강으로 5천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5천은 말씀드린 제가 그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미 세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 있는 데를 직접 세 군데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세 군데 중에서 하나 정도 이제 하시면 괜찮을 거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데가 그 노도광보다 혹은 그런 데보다는 조금 나으실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서울은 지금의 제 수준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조언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잘 되면 방송에서 한번 얘기할까요? 맞아요. 잘 되면? 잘 안 되면 묻어버리는 거. 묻고 잘 안 되면 묻고 그냥 방송 나오지 않는 걸로 하고 잘 되면 나오는 걸로. 부익남처럼 부트캠프 박제되듯이 막 커뮤니티에 돌아다녀봐. 이거 영원히 남잖아요. 그렇죠. 지역 근데, 뭐 했다고 막. 아니 근데 솔직히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네. 지금 얘기해도 되긴 되는데 네. 자신 있는데 이제 또 이제 이것 때문에 가격에 뭐 변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말하는 걸로 인해서 또 그 지역에 가격 변동이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1도 없을 겁니다. 뭐 어쨌든 어쨌든 나중에 네네. 몇 개월 후에 네네네.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때 한번 그 해서 검증 한번 해주세요, 나오셔서. 검증 한번 또 불러주시면 네. 얼마든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사전에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네. 이게 그 진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오늘 처음 뵌 거예요. 오늘 처음 네, 뵙고 전화만 하고 전화도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전화하시고 또 두 번 하고 이게 다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사실은. 전화도 진짜 용기 내서 전화 걸었어요. 네. 처음으로 제가 이런 유튜브 네. 보면서 전화 통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유튜브 많잖아요. 근데 그냥 항상 눈팅만 하다가 최진권 선생님은 꼭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똑같죠? 가식적으로 막 울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네. 똑같잖아요. 아까 밥 먹을 때도 봤지만. 정말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아, 근데 그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 노잼? 재미가 없다? 약간 네 그런 어떤 재미를 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니 재미 추구해요 저희. 근데 안 되는 거야. 재미를 추구하는데 안 돼. 최선을 다해서 재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농담도 막 하려고 하고 안 돼, 안 돼. 근데 오히려 또 그런 거랑 결이 맞는 분들이 또 여기를 근데 그래서 조회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거 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수입이 한 요 정도. 완전 그냥 지출만 170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매달. 매달 한 120 정도 들어오면 훨씬 좀 수월하시겠어요? 120 정도? 그럼요. 그러면 120 정도면 월세 한 60만 원짜리 2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3억 정도.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2채 사면 3억 정도면 되니까 1억 5천짜리. 월세라는 게 예? 그렇게 말처럼 꼬박꼬박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아니에요. 꼬박꼬박 들어와요. 누가 그래요? 따박따박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까박따박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거의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계속 월세 받고 있지만 뭐 그런 데문에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는데. 그런 월세 세팅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군요. 네네. 예. 저는 그 월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지금 너무나 절실해서 그 월 수입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월세를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까 그 5천 있잖아요. 그 5천으로 아까 얘기한 그 먼저 아파트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1년 있다 아파트 두 번째 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사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고 두 번째 주택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채당 1억 5천씩 남잖아요. 예를 들면 남을 수 있어요. 아 진짜?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어요. 1억 5천씩 남으면 두 채면 3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사고 1년 있다 사고 3년 이내니까 한 4년 정도 5년 지나면 한 2억 5천에서 3억 많이 만든다고 하면은 그 돈을 3억 만든 거를 가지고 오피스텔 1억 5천짜리 두 채를 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20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으로 한 3, 4년 플랜. 근데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인드 잡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안 해보고 모르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 같잖아요. 뻥인 것 같고 사기 같고. 물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궁금증이 든 건데.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이거 이제 해놓고 나면 그 다음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플랜이 딱 생기는 그 과정이 네네. 어떻게 생각이 그 세팅이 되는. 그러니까 많이 해보니까 이제 경험치가 이제 쌓이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만약에 3, 4년 해서 그렇게 3억 벌잖아요. 그러면 그거 오피스텔에서 월세 안 받아요. 더 벌고 싶지. 그 3, 4억을 가지고 또 투자하는 거예요. 또 투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6억, 7억 그렇게 해서 10억도 벌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또 월세 세팅 안 해요. 그걸 또 벌고 싶지. 그렇게 돼요. 또 벌고 싶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끝이 없는 거 끝이야. 저는 정말 월 200만 원만, 그러니까 그런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생긴다면 그때 이 빌라를 제가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4년 내로 이제 40 되기 전에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잘만 이제 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 뭐 지인들, 그다음에 저희 회원들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이 방송 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투자가 다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근데 하지만 이게 부동산 투자가 다른 거에 비해서 잘만 하면은 또 세금적인 측면도 유리하고, 잘만 하면은 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를 말씀드리는 거지, 모든 부동산 투자가 다 대박을 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올해 그러면 상반기 내로 질러야 될까요? 저는 진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특히 세 군데 얘기한 거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그 제1풍경세 그랑퍼스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요새 좀 더 오른 것 같던데, 시세가 그때보다도. 그러면 그때 만약에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좀 어느 정도 더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옥정 신도시 있었잖아요. 거기도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이미. 그다음에 김포도 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쪽도 그 5선 요번에 연장 확정되면서 좀 올라간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다 찾아보셨군요. 그래서 김포는 포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다 이미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미 방송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말씀드렸고. 근데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한 데가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고,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오해할 수도 있는 건데 이미 다 얘기했어요. 실제 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이야말로 경매를 할 때다라는 영상들도 많이 지금 보고. 근데 과연 어떨까요, 경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매를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이제 경매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입찰에도 낙찰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잠깐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투자를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20년 했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기회들이 정말 많아요. 매년 있었어요, 매년. 진짜. 후레인TV도 벌써 만난 지 몇 년 됐죠? 5, 6년 됐나요? 4, 5년?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후레인한테도 이런 거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다 기회였던 거예요. 기회.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건씩, 두세 건씩 매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하락장에서도. 그럼요.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계속 보이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만 해도 되는데 또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된 거긴 한데, 근데 물론 제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이제 중간에 근데 대신에 아파트니까 좀 기다리면 된다는 취지인 거예요. 아파트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분양이 호텔 개시 분양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파트는. 그럼 기다리면 다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면 큰 리스크가 없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걸 저는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 논리는. 그런 경매 콘텐츠 영상도 좀 찾아보셨나 보네요. 네. 근데 저도 좀 진짜 신기해서 봤는데, 경매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부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경매 강의로 돈을 많이 네. 버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많더라고요. 경매는 강의로 돈 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돈을 버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굳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보여요, 이게 돈이. 부동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냐면은 모든 투자를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그냥 넘길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매일 체크해야 되고, 매일 데일리 공부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기사만 보도 돼요, 기사만. 부동산 기사만 이렇게 쭉쭉. 헤드라인만 봐도. 그러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공부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투자를. 그러면 끝나, 진짜. 본인이 하면 그 안에서 느끼고 깨닫고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책 읽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맨날 해봤자 헛수고. 그러니까 연애 해봐면서 깨닫면서 배우는 거지, 글로 배우고 연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해, 무조건 경험. 그러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투자는 조그맣게 해야 돼요. 작게. 근데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면은 아주 소액.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뭐 2, 3천, 3, 4천, 4, 5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씨를 뿌려놓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아, 대표님이 연애를 많이 하셔가지고 결혼을 잘하셨구나. 아니, 왜 그래 또? 아니, 실전에 확실히 강하신 스타일.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 쓰고 100번 쓰기 뭐 하라 그러고 임장 보고서 100장 쓰라고 하고 이제 그런 루틴 같은 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심자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나? 네, 그런 궁금증이 좀 그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 네. 아마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의 하시는 분들 위주 그런 마인드에서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막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간단하게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 못하는 사람들이 막 야근하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을 따지냐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좋게 작게라도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한다. 요거는 진실입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그 사람들 역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세요. 역량.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좋은데 IQ가 낮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100 이하가 아마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정규 공부 따라가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교 1등 반에서 1등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방향성 측면에서도. 근데 그런 분들이 백날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주 마블 같은 것도 사실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보드게임 자체를. 근데 그게 안 되면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지금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조언을 좀 듣고 내가 이제 방향성 잡을 때 좀 조언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경매 쪽으로 방향 전환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상담 컨설팅 해서 받으셔도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뭐 사기꾼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안목을 키워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역량이 안 되신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받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용대출은 네. 마지막까지 보루로 남겨놔야 되는 거죠. 아,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이거 진짜 괜찮다, 확신이 있다. 그러면 신용대출도 땡겨서 해야죠. 확신이 어느 정도 70, 80%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거를 메꾸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도 원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가 문제가 뭐냐면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상황이 다 개인별로 다르고 상황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본인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원론적인 얘기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이제 적합하지 않은데도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신용대출이 땡길 수 있으면 당연히 저는 땡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다, 사실은. 나한테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저는 사실 예체능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에 대한 관심 같은 게 전혀 없이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경제 뉴스나 뭐 이런 거에도 전혀 아예 듣지도 않았고 매일매일.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꼭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았어요, 저랑. 그러니까 물론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다 주변이 그런 사람들이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루는 그래서 제가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2022년에. 왜요? 그래서 왜 다리가 부러졌어요? 강아지 안고 계단 내려가다가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부러졌는데 그때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딱 하필이면 이제 제가 그동안 저축을 해놨었던 게 사실 저축도 어떤 목표가 있어서 저축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저축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조금씩 했던 게 딱 3천만 원이 되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그래서 딱 3천이 되는 순간 그 돈이 뭔가 제가 미안함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 돈에게.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평생 모은 액수가 진짜 요거 진짜 너무 불쌍한 돈이다 이거. 약간 이런 그러니까 오묘한 감정이 들면서 이 돈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 앞으로? 좀 뭔가 방법이 없을까? 뭐 약간 이 돈을 좀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하필 또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워만 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경제나 뭔가를 제 스스로 직접 찾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근데 그 아까 식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딱 무조건 뜨잖아요. 저도 그래서 대기업 등록 왜 안 하셨어요? 입학해야지 거기 빨리. 근데 그거에 돈을 지불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상하게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강의를 꼭 들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강의들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좀 저 혼자 체득을 좀 해야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책을 모든 걸 다 책부터 먼저 읽고 저는 재수도 그냥 학원 이런 거 안 다니고 독학을 했고 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도 갔고 근데 그래서 이런 거는 한 3개월 4개월 보다가 그 눈물 나는 그 상담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는 안 보고 구독 끊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 2022년 8월 달쯤부터 이렇게 뭔가를 찾아보면서 시작도 하고 부동산 책을 처음 사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야 사람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 이제서야 나는 정말 이거는 정말 진리다 했는데 정말 좌절했어요. 저는 그때 제 제일 친한 친구 그래서 제가 야 내가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도 나는 이제서야 알았다.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30몇 년을 살아왔더라. 네. 이렇게 막 한탄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는 그걸 꼭 알아야 돼? 맞죠. 그게 뭔데?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주변에 이런 주변 환경이면 정말 좌절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또 근데 뭐 함부로 무슨 채팅방이나 뭐 오픈 카톡방 뭐 이런 거 들어가기도 싫고 그래서 좀 아무튼 답답한 상태로 그래도 그냥 혼자 책 읽으면서 돈도 좀 더 모으고 해서 이제 그 돈이 3천만 원이었던 게 이제 5천만 원이 됐는데 이제 더더욱 불안한 거죠. 이게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제 정말로 진행을 하기 직전까지 이제 온 찰나에 올해 처음 그 새해 첫 1월 달 라이브 방송 때 이제 전화 기회가 있어서 진짜 한번 이제 문을 두드려 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나한테 어떤 변화를 네. 이끌려면 맞아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맞아요. 내 루틴을 바꾸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작은 것 같고 변화가 처음엔 없는데 이 하나하나 쌓이면 되게 어마어마한 거지.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는. 맞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주변 탓하지 말고 너만 잘하면 됐지 왜 가족 부모님이 이런 거에 발지 못하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말도 너무 많은데 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제가 해야죠. 네. 저희 오늘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떠세요? 호랭이랑. 네. 일단 유튜브 화면보다는 더 그 미남 분들이시고. 그래요? 네. 되게 좋아하시는. 아니요. 나 지갑에서 돈 꺼내려고 했어. 뭔가 되게 진짜로 진정성이 실제로도 느껴져서 더 다행이고 좋고 정말 앞으로도 저도 뭔가 좀 저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험난할 것 같긴 해서 걱정도 되고 아니에요. 근데 그 아직 젊으시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막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슷한 나이대에 네네. 비슷한 직업 또는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대표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주택자, 불인이 그리고 대기업은 싫어 네네네.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저는 그 돈이 없을수록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은 좀 그런데 비선호 지역들 중에서 잘만 찾아보면 분명히 틈새 시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잘 아는 지역
증식들은 오히려 초보자들이 기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좀 꺼리고 비선호하는 지역 중에서도 잘만 찾아보면 옥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옥석은 사실은 큰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만 잘 발굴해서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본인만의 이제 안목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산 증식도 되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제가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돌이켜보니까. 예,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꼭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조그만 투자 경험을 쌓으시면서 실력을 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겁내서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괜찮더라, 좋더라. 다만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본인 혼자가 좀 버겁다면은 이제 좀 약간 좀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서라도 좀 잘 아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조금 받는 것도, 기동량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기동량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뭐 상담을, 그러니까 뭐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상담 받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찾아봐서 좀 이렇게 잘 믿을 만하신 분들한테 좀 의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또 사기꾼도 많으니까 좀 그런 건 좀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네. 그 다행인 게 엉뚱한 유튜버 만나가지고 신축 빌라 사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저는 빌라에 대한 약간의 싫은 게 있으시니까. 네, 너무 싫으니까 뭘 해도 나는 절대 빌라는 안 살 거라는 그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용산 빌라라도 난 하지 않겠다. 절대. 그리고 언덕에 절대 안 살고 싶은 마음. 근데 저도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그 목동 빌라에 살았었거든요. 목삼동 쪽에 살아서 제 첫 집이 목동. 네, 제 첫 집이 목동 빌라였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거기 언덕백이 있고, 또 저희 집이 4층이어가지고 유모차를 갖고 4층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애기 막 태어났을 때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알죠. 그리고 워낙 그 주차 문제도 네. 맨날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 빌라 어려운 게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싸우기도 했었고, 진짜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이 되게 좀, 그 다음에 그 주차를 안에 밖에 놓으면은 빼달라고 아침에 전화가 와요. 아침에 새벽에 전화 오면 하고. 일요일 새벽에도 전화 오고. 막 짜증내고 막 서로 막 얼굴 붉히고. 그런 생활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랑 와이프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에 처음 살아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파트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가, 와이프도 이제 거의 한 30년간 연립주택에서 오래 살았던 거고, 그래서 처음 이제, 그래서 그런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전화 왔을 때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또 저도 이제 목동, 또 강서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저 강서고등학교 나왔다고 또 엄청 해주시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좀 약간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사실. 또 하이페리온을 또 보기도 했고. 동경하는 것도 똑같았고, 저랑. 하이페리온, 그 당시 저도 하이페리온을 보면서 나중에 저런 집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제 그 꿈을 이룬 거고. 근데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그 나이 때도 고민했었던 거, 똑같이 고민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게 다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근데 이게 이런 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언정 이런 길도 있으니 이런 길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의견도 있는데 두 분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내가 사는 집 아니고 투자는 너무 겁나는 것 같습니다. 첫 집은 급매로 잘 잡아서 작은 빌라라도 독립해서 매수해서 직접 사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빌라요? 네. 지금은 빌라가 더 팔리지 않아서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게 수도권이나 준수도권에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보다는 이제 실거주를 안 하고 실거주랑 투자를 좀 분리해서 빌라에서 뭐 전세나 월세 사시더라도 정 돈이 없으시면 투자는 수도권이나 이제 준수도권에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냐. 저는 충분히 자본소득이 정말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엄마 아빠 빌라에서 나갈 생각은 없고 그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지금 170 쓰던 거에 거의 2배씩 거의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실거주는 아직도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존에 투자하는 집을 비과세 받으려면 세대 분리는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양도 시점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파실 때는 그 세대 분리를 해서 팔아야지 비과세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는 시점에서는 세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할 필요는 없고 지금 1주택이시니까 한 채 더 사더라도 세대가 같이 합가가 되더라도 한 채 더 사더라도 취득세는 1에서 3%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랭이TV 구독자 선배님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 완전. 그쵸. 대선배님들이죠.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럼요. 네, 뭐 후배들도 있겠지만 좀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끝으로 좀 해주시죠. 여기 이제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인 게 뭔가 콘텐츠가 구성이 돼야 될 텐데 네. 저 같은 이런 불인이가 나와서 무슨 이게 방송이 과연 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 물론 뭐 어떻게 많이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되게 즐거웠고 진곤 오빠도 되게 좋아한 거 여자인 거 정말 자체가 콘텐츠야.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다른 그 선배님들도 즐거우셨기를 바라고 뭐 아니더라도 만약에 아니셨더라도 뭔가 제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그렇게 보이셨더라도 좀만 참고 나중에 이제 더 잘 어떻게 될 수도 있게끔 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네, 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종종 나와주세요. 또 이렇게 과정도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서. 네, 사실 되게 좀 떨어가지고 조금 더 뭔가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말을 좀 재치 있게 할 그걸 좀 자제를 많이 했어요, 사실. 아, 그러면 더 하실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다음에는 또 네, 영향을 한번. 이미지가 그래도 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밌으시네. 그래서 되게 자제를 한 상태여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나중에 방송 체질이신 것 같은데? 6개월 뒤쯤 또 하반기 이제 시즌 지나갈 때쯤 괜찮은데요? 어떻게 궁금해 하신다면 네. 좋은데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세 곳. 이제 또 얘기를 디테일하게 또 저희가 이제 나눠봐야 되기 사실 때문에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 네, 다시 써줄게요. 써줄게. 써주고 그다음에 제 거를 꼭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러한 데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안 했는데 나중에 올랐다. 그렇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실제로 안 했고 딴 거 했는데 그게 올랐다. 그래도 나와서 이게 얘기해 줄 수는 있잖아요. 했는데. 아니면 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제가 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좀 기다리려든지 뭐 죄송하다든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트캠프와 다르게 죄송하다고. 진공캠프에서는 다 얘기하는 미안하다고. 거지.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거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책임은 본인이 져야 그럼요. 되니까요. 그럼 뭐 투자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안 한 거보다 시행착오를 이번에 겪었으니 다음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뭐 제가 좀 더 조언을 드리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신뢰가 안 생겨서 조언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또 어떤 판단하실지 몇 개월 후에 또 한번 다시 모시고 뭐 액션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럼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액션을 안 해도 제가 이제 이런 단지를 추천했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가격을 지금이나 한번 비교를 한번 시초 검증을 해주세요. 이때 지금 시세랑 6개월 시세가 이렇게 돼 있더라. 그때는 이제 말씀드려도 될 그럼요. 그때는 이제 화면을 띄워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